먹는가? 국물 있잖아. 좀 가서 좀 얻어먹어. 어? 그 이승만 대통령이 똥꼬지 부려가 안 됐으니까 당신 그거 알잖아. 해가지고 아이들 준 겁니다. 이 보좌진들이 일본하고 좀 잘 말하고 15년 끌었습니다. 한국 일본하고 대화하는데 배당금 문제가 15년 끌었어요. 근데 박정희가 다 오면서 밥 케네디도 그렇고 말하자면 형식사고로는 하우디우드 해가지고 했는데 쿠데타 했다 해가지고 인사만 번듯이 했지 구체적으로 뭐 지원한다 안 한다 하는 건 그 푸대접이거든요. 딱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약소국가에 지금 이 쿠데타 했는데 그때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아닙니까? 나라 삶이 이런다 하니까 이를 악물게 되는데 박정희는 소독이든지 일본지 비행기 탈 때마다 하나씩 결심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작년에 한 달에 2번 돌아다녔잖아요. 나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근데 일본을 가라니까 이미 일본과의 외교 채널은 뭉개져 버렸습니다. 박정희 이승만 정부 시대에 외교 채널은 뭉개지고 또 야당하고 대학가하고 언론하고 이 반일 감정에 찌들어가지고 일본하고 대화한다면은 비밀 대화든지 뭐든지 비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라면 지금도 개품 버버버버 거품 풀고 제가 이거 안양 거 보면은 지난번에 지하수입니까 그쪽에 오염수 반일이다 뭐 해가지고 저그럽니까 그걸 하면 약장수천 팔아먹는 게 반일 프레임 아닙니까? 그걸 70년도 쓴 것이고 반일이다. 침입하지도 않는데. 근데 일본하고는 그렇지. 여론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화 자체를. 그러다가 이제 담배를 딱 불다가 이거 도저히 그때 우리가 한문으로 생각할 때 궁즉통입니다. 궁하면 통한다. 이 박정희 이거 줄담배를 많이 피웠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고민 때문에 막 피우는데 딱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에 몰두한 거예요. 아, 그렇지. 일본이 전쟁 특수를 해가지고 일본을 막혔지 않습니까? 아, 독일이 6.25 때 전쟁 특수로 또 돈 버는 게 소독이에요. 그리고 소독의 나토 가입, 소독의 재무장을 허용한 게 6.25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 미군이 한국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트루만 행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6.25는 3차 대전의 전조국이다. 3차 대전은 유럽에서 소련 T-34 탱크가 동베를린에서 한나라에다가 부다페스트 해가지고 동독에서 소독으로 침공한 3차 대전이란다. 그러면 어디를 막아야 되냐? 독일을 막아야 된다. 독일을 군대를 보내야 된다. 독일을 원조로 해서 독일을 더 강화시키라. 3차 대전은 독일에 있다. 이렇게 된 분인 거예요. 그러면 독일을 더 경제붕시키라. 나토로 가입시키라. 야, 소독은 가만히 있으면서 6.25 때 그냥 떡을 얻어먹은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떡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도장을 통해서 삼성 이명채라든가 이런 걸 정부를 통해서 6.25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개박살났는데 일본은 엄청나게 전전의 GDP 다 성장했죠. 다 망가했죠. 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소득도 완전히 막 부흥해가지고 라이가 기재기는 어쩌기 저쩌기 대단히 특별하죠. 야, 배가 아파 환장하겠네. 남 잘 되는 꼴은 못 본다더니 배가 고프냐 아프냐. 배가 이제 배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다.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독일로 뜨고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연락해가지고 에르하르트 대통령 링크에 제자가 있으니까 경제학 에르하르트. 여러분 저 에르하르트가 제가 부산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러분 저 제2외국어 알죠? 독일어. 어? 여러분 저 제1외국어가 영어고 제2외국어가 영어로 독일로 된 거 알죠? 네. 그 내막은 독일의 에르하르트가 우리나라를 마르크를 원조로 할 때 조건이 그거예요. 쿨투르 폴리틱이라는데 문화정책으로 해가지고 제2외국어를 중국어에 가르쳐라. 그럼 마르크 주겠다. 원조하겠다. 그래야 제2외국어 된 독일로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에르하르트 붙잡고 사정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오. 당신들 분단 시대에 우리 때문에 돈 그저 부자 됐지 않습니까? 그 말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뭘 보장할 것이냐?
에르와르트가 도와주고 싶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보증을 서라. 그래서 그때 간 것이 그 당시 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남아도는 것이 그 똥개들하고 개들하고 길거리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똥개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줄줄이 있는데 보신다 해먹는 게 유행이에요. 지금은 고양이 새끼들 막 아파트 막 돌아다니잖아요. 사람이 넘치니까 단원을 보내고 광고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 임금을 차에 볼모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에르와르트 대통령 부처하고 유경수 여사하고 간호원 광부들이 쫙 와가지고 임금을 그 볼모로 그 임금을 볼모로 해가지고 바르크를 빌려준 겁니다. 그때에 이거 눈물 나는 얘기인데 다 울었다 그래요. 응? 나라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에르와르트는 두 번째 조언을 했는데 당신들 이렇게 생고생 할 게 아니고 일본하고 경제협력을 해가지고 일본이 그 신세를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니까 일본하고 어떻게 내고를 해가지고 경제협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살 길을 찾아라 해가지고 두 가지 그렇게 마르크 빌려주는 대신 일본하고 가라 했는데 케네디하고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마음속으로는 일본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한국에 근대화를 시켰다 했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죠. 근데 여론이라든가 국제 정세를 뜸을 보면서 자기 내심을 비추지 않았었던 겁니다. 아, 내 판단이 옳구나. 해서 김종필이라든가 박태준이라든가 이런 밀사를 일본 쪽으로 타전하게 해서 보낸 거예요. 자기 전략이 판단이 맞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하는 데는 미국으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케네디, 에르와르트, 그 다음에 일본 무려 토탈 15년이라는 세월이고 박정희만 해더라도 4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뚫기 위해서. 그 외곽으로 해가지고 바로 간 게 아니라 외곽으로 둘러가지고 마르크를 빌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본하고 경제협력을 하면서 미국이 원전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것이 상당히 자기들보다도 부진을 하게 돌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박정희를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라든가 이런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의 그 4~5년 일을 하는 행동을 보고 감동을 했어요. 미국이 지금 한 제3세계 국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상금을 받고 일본하고 나중에 배상금 받죠. 필리핀,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 쭉쭉 받았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하게 성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 빙탄 도둑질 하고 마르크스 알죠? 마르크스 이메르다 여사하고 구두 3,000 켈 해가지고 하와이를 튀는 남자 마르크스. 제가 이번에 작년에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선교차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청소년들이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끼니를 굶고 있어. 교회 가가지고 그때 하루하루 점심 저녁 한 끼 예배하고 한 끼 얻어먹는 거 그게 일상이에요.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산 필리핀이 정치인 잘못 만나가지고 폭삭 나갔나? 미국 나갔죠. 자, 그래서 문제의식이 뭐냐? 저는 일본과 서독 왜? 어떻게 부응했는가? 그 보고서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요. 일본 보고서 경제성장 수출도 이거 우리가 잘 살려면 일본 따라가야 되겠구나. 보고서 가져와. 일본의 그 경제성장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 공부.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가? 유튜브만 이렇게 바짝 보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유튜브 갖고 되는 게 그냥 현상으로 어느 백만 TV 보니까 딱 보니까 뭐 느끼냐? 일주 뒤에 윤석열 대통령 선방됩니다. 아이고 기쁘다 해가지고 그걸 20분 30분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희망 고민인데 그것 갖고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라가 심층적으로 역사적으로 왜 이런 문제인가? 깊은 고민하고 훌륭한 좋은 시민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좋은 이재명의 정책, 더불어민주당 정책, 이거 제가 중국의 초안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라가 어떻게 사기꾼들 찍어서 안 되는가 스스로 판단력을 기르고 스스로가 교양을 쌓고 알리고 푸른 노력을 해야지
윤석열이가 차려주겠지. 대한민국에 내가 뭐 여행을 가든지 니나노 내 마음대로 해도 내 꼴리니까 해도 윤석열이가 용산에 가면 지가 잘 해주겠지. 우리 나는 뭐 카톡이나 하고 뭐 유튜브나 보고 뭐 어디 가서 뭐 의샤나 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왜 망가졌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정치가 잘 되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니나노 해가지고 해외여행 댕기고 뭐 내 마음 굿즈로 해가지고 일 하다가 헌법에 자유민주공화국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는데 그 주인의 주권의식은 방기한 채 정치가 이재명이 잘해주겠지. 다 잘해주겠지. 딱 그날 찍으면 산마다 찍으면 이 사람이 유토피아 만들어주겠지. 이런 아니야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교육도 그렇고 망치고 그랬는데 미국이 1년 동안에 1인당 국민들이 책을 읽는 게 한 달에 한 4권 정도 된대요. 미국 국민들이 한 달에 책을 읽는 건수가 4권이라고 해요. 일본 3권, 3.5권, 일본. 우리나라 지하철 그 가보십시오. 1년에 0.9권인가? 한 달에 한 권도 안 해요. 한 권. 전부 유튜브다 스마트폰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미쳐가지고 그때 뉴스만 보고 자기 내공을 쌓지 않는다. 그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까? 히틀러 여러분 1930년대에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독일 국민들은 미친 듯이 발광했습니다. 히틀러가 비스마르크처럼 독일의 위대한 제국을 만들어줄 것이다. 다 해라! 히틀러 만세! 유겐트들이 길거리 나가서 바하에, 박은혜 하루 종일 지금 그 카톡처럼 노래 부르면서 샤, 으쌰, 마이크. 근데 그 절대 권력을 준 히틀러는 어쨌습니까? 전쟁으로 가버린 거죠. 자기 의무는 방기하고 히틀러가 무슨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절대 권력으로 으쌰 목회에서 대형교에서 아멘 예수 아멘 하듯이 일방적으로 박수 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연구를 했다. 영추이신 연구를 하고 만주과학국 충격을 받고 그것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박정희의 어디 보면은 한국 민족주의가 개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 민족주의, 코리안 내셔널리즘이 개화됐다는 거죠. 자주 경제, 자주 국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중앙대사 박정희 보고서에서 60년대 10월 28일입니다. 냉정 침착한 두뇌의 소유자다. 냉정하다 이게. 아주 냉정하고 이거 뭐 성적 뭔가 성적 우선 사람 성적 있지. 냉정하고 침착하다. 방위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53년씩 2인단 GMT입니다. 경제 성장을 보십시오. 그죠? 60년대에서 82달러가 70년대에 되면서 벌써 4배, 249회가 4배가 증가됐죠. 경제 성장 80년대 초. 전두환 정부 시절에 한번 충분했죠. 경제 성장 이거 확 점프하면서 60년대 2배, 3배, 4배 되면서 완전히 점프된 게 80년대. 투자가 경제개발. 박정희는 군 출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경제에 대해서 저렇게 아느냐? 모릅니다. 다만 디테일에 강하고 수학을 잘하죠. 근데 남도가 있죠. 남도구. 국무총리하고 정무장관하고 경제개혁 장관을 하는 인물들. 자기가 모르면은 자기가 또라이라면 그걸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대. 자기가 뭐 머리 빌렸으면 된다. 근데 머리가 좋아야 그 인지인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삼하고 박정희는 그게 차이인 거예요. 또라이 대통령하고 차이가 인재를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뭐예요? 한동이라는 인물을 픽업하면서 이 양반이 깜방에 갈 운명에 처한 게 한동훈 때문 아닙니까? 그 공소장 잘 쓴다고. 아이고 너 참 공소장 잘 써. 아이고 좋아. 김건희 여사. 아이 그리 동문이 시켜야지. 법무부장은 시켜야죠. 아 그래? 저 공소장하고 뭐 삼성 잡고 뭐 양승태 대본 잡고 잡더니 참 잘했어. 그래 일 부진하고 내가 폭탄주 돌릴 때 너 밤새 공소장 썼잖아. 참 착해. 이리 와. 중앙부장. 네 법무부장 시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개망신 행위.
정치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보는 능력입니다. 근데 검사로 해가지고 앉아있으면서 맨 공소장만 쓰는데 사람을 이렇게 눈칠 능력이 있어야지. 앉아서 그 빌딩만 있어. 그것만 공소장만 쓰는데 죄인들 잡아 쳐넣는 게 기술자. 범죄인 쳐넣는 기술자. 경찰인데. 경험이 그 모르면 배워야지. 겸손하네. 근데 남도구로부터 주말에는 경제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남도구 씨한테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배웠어. 그 다음에 역사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성근 대죠. 이성근 유사 출신, 역사 배우고. 철학은 박종훈 씨한테 배우고. 주말마다 이렇게 포럼치 배워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저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팀편? 누구예요? 그 다음에 저 광고회장한테 배웠습니까? 정치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내가 보기 없어, 기록이. 문재인 행동대장 하면서 어디서 이거 어깨 넘어서 이렇게 장기하고 바트 보면 이렇게 어깨 넘어 있잖아. 아, 이런 고다리 치래 이래 해서 어깨 넘어서 나쁜 거예요. 검사 출신이 언론표라고 이렇게 정치권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검사들 정치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질이 나쁜 정치를 해요. 질이 나쁜 정치. 그 때를 빨리 목욕탕에 때를 뱉게 되는데 때를 안 뱉고 바로 정치를 해버렸네. 빨간 때 빨리 뱉게 돼. 경제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건넘지 않고. 네? 전후복귀계에서 50년 보세요. 농업중심 경제하고 외국 원조에 의존하다가 자기 경제가 기반이 부족했죠. 그래서 60년대에는 경제 개발 500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로 시작하고 차차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에 도입을 거예요. 차차 계획에 의해서 남도구 경제학 교수가 작전을 준 거예요. 그 브리 오른쪽 내가 참모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지도자로서 그게 뭐예요? 정무가가 이리 와가지고 앉혀가지고 남도구라든가 교수가 이리 이야기하니까 딱 듣고 아 이건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토론을 통해서 장단점을 취합하는 게 그게 지도자예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저 왜 100점 별성합니까? 딱 앉혀놓고 야 임마 너 이야기해 해서 자군 수사가 쫙 이야기하잖아요. 다 듣고 있습니다. 야야 결정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진다. 그 대신 너 말이 맞아. 너 틀렸어. 해서 다 듣고 결정되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100점 별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 손잡이는 뭐 읽고 그 학습에다가 참모진들이 자기 의견을 들어주니까 그 참모진들이 이순신한테 자기 의견이 채택되니까 축자사자 할 거 아니에요? 축자사자? 근데 회의 1시간 해가지고 당신이 55분 찌그리면은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꼴리는 대로 해야 돼. 말하고 자기 마음 하니까 대통령이 말이죠. 뭐 1시간 있으면 55분 떠들고 하면 당신 꼴리는 대로 하셔.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이순신의 리더십이 참모들 듣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야. 60년대 경제개발 5년 하라.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글 전문. 70년대 그 당시에 경제공업 하다가 중학공업으로 왜 했느냐. 경공업이 여러분 가발 장사 하죠. 신발 가발 장사. 그 덤핑을 했는데 가발이 뉴욕 맨하탄에 갔는데 처음에 $5, $10, $20, $30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관광 경쟁이 붙어버린 거야. 똥값이 가발이 똥값이 돼. 그러면서 미 의회가 덤핑 알죠? 덤핑 규제. 의료 신발 이거 팔아도 몇 번 팔아도 이거 덤핑 규제하고 해서 이거 푼돈 안 돼. 이거 안 되겠다. 규제가 심해서 이거 장사 신발 장사 가발도 머리털 고롱고한테 머리 깎아도 처녀들 머리 깎은 것도 머리가 금방 자랍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장사 안 된다. 그래서 중학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많은 반대가 부딪힙니다. 이거 안 됩니다. 서구 미국 유럽 이런 데서는 당신들이 무슨 중학공부를 가? 당신 그거 가면 안 돼. 다 반대죠. 한국에서도 반대고 언론도 반대고 다 반대입니다. 근데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중학공부 반대. 이거 신발하고 구멍가게 차리는 걸 찬성한다 미국도. 근데 탱크 만들고 쇠 만들다? 이거 당신 큰일 나. 이거 안 돼. 돈 안 빌려줘. 월드뱅크, IMF 안 빌려 돈 안 빌려줘. 박정희 대통령 영수로 봅시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정치는 용인술입니다. 제갈량이 삼고초려 해가지고 유비가 삼고초려 해가지고 제갈량 찾아간 거 알죠? 그 총을 인재를 보고 공을 들여서 지가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을 해야 돼요. 내가 대통령인데 당신들 와라. 누가 와? 지식인들이 박사들인데 누가 와? 대통령 찾아가서 뭐 해야지? 김종필 책사입니다. 많은 독서를 한 인물이죠. 중앙정보국 창설했고 그 다음에 최연소 외무장관 보세요. 1926년생이죠. 그럼 그 당시에 몇 살입니까? 벌써 50이 안 됐잖아요. 비서실장 하다가 외무장관 했는데 이 사람이 발탁한 이유는 뭐냐? 여기저기 강연 떠돌아다니면서 이거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 나온 유학 한국이 잘 살려면 일본하고 협력해야 된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용감하게 반일 감정이다 친일파도가 막 뜯어옵니다. 박정희가 만나보니까 자기 생각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외무장관 시킨 게 아니라 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좀 코치도 하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나중에 장관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한일회담 성사시켰죠. 이동원 남도구 이게 흔히 뭐 재무장관, 경제개혁장관, 부총리, 수출경제 범실신. 그 다음에 월남전에서 최명신 초대 9월 한국 사령관으로 최명신을 임명했는데 이게 이북 사람 아닙니까? 648기입니다. 648기는 645기하고 516대 같이 했는데 8기한테 5기가 이북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제거가 되고 이 권력 투쟁에서 남은 게 최명신입니다. 왜? 야전도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 살아남았어요. 근데 초대 9월 한국군 사령관을 임명한 것이 박정희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 칼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얻고 엄청나게 중대전술 기지라 해가지고 월남전에 가서 대박 터뜨리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오건철 경제제일수석으로 해가 중하고 방위사를 육성하는데 핵심 이 사람도 다 사망했죠. 최명신 장군이 그 한국전쟁하고 태국으로 그 월남전 2번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뭐 나와 베트남 전쟁인가 뭐 있고 6.25 때 쓴 것도 있는데 이 게릴라전의 명수입니다. 최명신이가. 자 핵심 뭐 여기 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군사, 경제, 그 다음에 뭐 외무 해가지고 정보 해서 뭐예요? 인재 기용이 다양하죠. 정치는 전문가 제너럴리스트가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원전, 교육 다 골고루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뭐예요? 헛밖에 몰라. 그럼 공부를 해야지. 자꾸 아는 체 한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몇 번 걸었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했는데 내 유튜브를 안 보더라고. 국민들도 안 보고. 그러면 당신이 감방 가야지 어떡하겠어. 술 먹어야지. 술은 박정희 대통령이 술 친구를 해가지고 쿠데타가 모의가 됐는데 술을 마실 때 뭘 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제할 것인가? 그 술자 속의 대화가 그 구국에 대한 술잔을 돌렸단 말이야. 몸부림쳤단 말이야. 근데 윤석열은 그런 술을 많이 마셨는데 무엇을 위한 술잔을 돌렸어요? 부산에 가가지고 이재용이하고 이런 데 삼성하고 떡볶이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잖아. 이렇게 술 마시다 걷는 안 되거든. 진지하게 말이지.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박정희는 애국을 위해서 술잔을 들은 것이 나중에 5.16 드러났잖아요. 그 술꾼들이 5.16의 주동 세력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마시면 좌파 척결에 대한 술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술 마셨어? 기가 참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정치가들이 알지 못하고 나대면 깜방 간다는 이야기예요. 까불다가. 지역이 다양하답니다. 호남, 그다음에 이북 출신들. 인재교육의 폭이 넓다 이야기. 포용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명신이가 독자적 작전권이 처음에 9월 미군 사령부한테 한국군이 작전권이 배속이 된다고 박정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최명신 장군이 청와대에 불러서. 근데 최명신이가 탁 터지니까 뭐래? 가사! 그거 안 됩니다. 뭐지? 그럼 뭐 네 이야기 해봐라. 뭐야? 미군 작전권에 배속이 되면은 밀림지대 우리가 선두를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그 시체 밥 된 거 알죠? 그런 듯이 먼저 그 정부에 투입되면은 우리나라 사상자가 커서 사상자가 크면 국회에서 말썽이 되고 민심이 악화돼가지고 우리 개차만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 들으니까 그게 맞단 말이야. 그래? 그럼 네가 올라면 가서 이 작전부 문제는 미군 사람 웨스트모랜드하고 협의해서 타결 짓게 해가지고 프리핸드로 줬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김건희 왜 우리 아름답고 이쁜 김건희 왜 그래? 말도 끊이지 마. 내 말 들어. 물론 김건희 씨는 제가 했겠죠. 근데 뭐예요?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스타일이 문제라 해. 스타일이. 아, 그런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동훈이 불렀습니다. 한동훈 불러가지고 아니 각하 이거 김건희 여사 좀 언론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뭐야? 근데 한동훈이 개망신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가 집에 가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자존심이 개무시당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놈 씨야 형님 성렬이 형님 내가 갈라 버린다. 그때의 반역이 뭐 그 성렬이 형님의 그 개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이고 자기는 구수했으면서 나는 한 방에 대학 4학년 때 그 고시했어. 당시 성렬이 형님 내보다 잘하는 게 뭐야? 우리 만두라가 건희 형님 건희 여자보다 뭐가 못났어. 내가 더 잘났어. 나도 한번 대통령 해보겠어. 18 반항심이 반역이 뭐 사이코로지. 근데 지금 내가 최명희 장군이 그런 듣기 싫은 명단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번해단 말이야. 근데 제철이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맞거든 들어질까. 그걸 수행하면서 아 내가 좀 경솔했구나. 내가 미리 약속했구나. 프리핸드 부하들에게 작전에 재량권을 줬다. 아, 알았다 해봐라. 그리고 최명식이가 가서 두세 달을 걸쳐가지고 포로를 통해서 지휘관은 뭐예요? 도량이래. 도량. 받아들일 수 있는 도량이. 윤석열은 도량을 캐야 돼요. 도량. 그릇을 캐야 돼. 그릇을 캐야 돼. 하루치면 안 돼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전문 지식, 재능, 능력 위주로 해야 돼. 전문 지식. 전문 지식, 재능, 능력 위주로. 아, 저 사람, 국정 운영하려면 서울법대 나와야 돼. 최소한도 검사를 하고 행정고시를 해야 돼. 안 돼. 그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돼. 그런 거 하고 능력에 따라서 알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고시가 다가 아닙니다. 그 외우는 암기력이지. 고시가 검사가 다가 아닙니다. 검사가 정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그래 한다고 하면 돼. 근대화 경제 성장 전략이었어요. 위로부터의 근대화입니다. 업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업다운. 영미식도 아니고 러시아 전체주의식도 아니고 한국적인 특이한 전후 제3세계의 롤 모델을 장착시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이강유라든가 등소평이가 박정희의 근대개발 롤 모델에 반해거예요.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새마을운동 공부하러 오잖아요. 독특한 자기성이다. 한국식 근대화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게 그 창조력이죠. 창조력. 지도자로서. 근데 무조건 전체주의식으로 이래 해가지고 짭으로 쉐입 누르기 스타일식으로 짜 누르는 게 아니고 시장 자유주의에서 존중하면서 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잘하는 더 잘하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상을 주듯이 자극하고 격려하고 포상을 하고 기업들이 미친 듯이. 그래 뭐예요? 잘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죠. 경쟁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익 정치가 왜 문제입니까? 경쟁 주기를 하는 게 시장을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포괄식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돈 퍼주고 뭐 25만 뭐만 1인당 25만 원을 줘? 그 미친 정책이요. 그게 뭐예요? 경쟁을 누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는 일단은 우리 책임입니다. 마이 폴트입니다. 근데 좌익들은 뭐예요? 정부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박정희 전두환 이 사회행정장 깜짝 놀랄 일입니다. 행복권 헌법이거든요. 우리 권력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개인에게 행복권을 보장해 주겠다. 행복이라는 것이 주관적인데 그걸 어떻게 보장해줘? 결혼도 제시시켜주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다 베네수엘라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한국의 장점,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거죠. 그 대신 자본과 기술은 선진국으로부터 일단 빌리겠다.
일단 잘 나가는 사람들 자세를 굽히고 일본이 명시인 해가지고 아리가또 해가지고 세상기술자 이렇게 박정희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좀 도와주십시오. 터봐봐, 이거 봐. 싹 빼고. 그럼 그대로 박치게. 서독의 차관, 일본의 차관, 이들 청구 작업해서. 그 다음에 서독과 일본의 차관이 들어오니까 미국에서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럼 다른 나라 다 하니까 수출 드라이브 정책, 일본을 모방합니다. 일단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잘 나가는 사람 배워야 돼. 그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잘 나가면 그 사람들을 미우나 호나 따라가면서 그걸 싹 배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박정희는 일본을 모방하면서 일본의 노하우를 싹 빨아들인데 제가 83년에 서브라마주가 미국에 일본 끌렸는데 전자제품 코끼리밥통이라는 거 알죠? 아키가바라 전자제품 마누라 가가지고 제일 먼저 눈이 빨갛게 산 게 일본 그 전자제품 아키가바라 코끼리밥통을 샀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그걸 결국 없애버렸는데 근데 그걸 평생 썼어요. 근데 지금 밥이 안 되더라고. 결국 이제 버렸는데 30년 사이에 썼죠. 근데 지금 아키가바라 전자제품 가면 일본 코끼리밥통 사는 바보가 있습니까? 한국인들? 삼성이 일본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지금 더 나아졌죠. 그거예요. 그거라고. 그것이 삼성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자 1차 경고, 2차 종합국으로 진화했다는 것이고 한일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 작업을 해가 쭉 나오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승만 반일 감정을 해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는 천재인데 저는 그래 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는 미스테이크가 대외적으로 일본하고 그때 타결했으면 저는 박정희 시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 박정희는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승만이라 하면 일본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가서 사또 수상합니까? 대화해가지고 뭐 호랑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들 이민들한테 항균도에서 호랑이 다 잡아갔다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이승만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났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뉴욕에 갔는데 한국 교포들이 미국 사람들이 막 모여서 환영한다고 난리예요. 왜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을 막 승만이 막 미친 듯이 열광했느냐? 김일성한테 환장한 평양시민들처럼.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굴복시킨 게 누구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굴복시키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외교력으로 아이젠하워를 2차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를 굴복시킨 게 사우스 코리아 승만 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영웅을 좋아하잖아요. 위대한 놈이 왔다 해가지고 막 만세를 부르신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일본과의 문제 끝까지 해결 못했죠. 난 그게 그거 안타깝고 그래서 구르다 망왕이 1953년에 있었고 망왕이 일을 하니까 더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메가나기는 백악관 회의에서 1961년입니다. 이런 말 합니다. 한국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 미국 사람이 본 거예요. 한국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 한일 관계다. 미국이 본 겁니다. 외국이 한국이 좀 더 편하게 좀 잘 살 수 있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뚫지 못하고 그냥 반일에 그냥 옹고집으로 고생을 사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뭐예요? 미국이라든가 일본 다른 나라의 시각이었다. 미국의 시각이었다. 왜 자꾸 한일관계 이야기하는 미국에는 미국의 대한 문제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상 사태를 해가지고 안대tem을 해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했고 계엄령을 벌써 선포해 이런 게 진짜 계엄령 아닙니까? 지금 12.3 계엄은 계엄도 아니에요. 역사에 저건 창피한 계엄 축에도 안 들어간 거예요. 계엄도 아니에요. 저거는 이 계엄이 보세요.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국책이 있을 때 계엄령 발동에 몇 달 끌잖아요. 한일회담 이렇게 했고 청구권 해가 유상기업 산업 쪽에서 일단 제1차 경제개발 계획에 빚진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8억을 시드머니로 대부분인데 그리고 중국과 대만은 일본 배상을 포기합니다. 장개석은 뭐 지나간 거 막 끝내자 해서 일본 기업들 고맙다 해가지고 혼다니 미츠비시네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대만으로 많이 지출했고
중국의 모택동이 아이 배상 필요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일본이 수사해 갔을 때 대답을 했는데 당신들이 우리 국가 합작했을 때 일본하고 장개석 군대하고 열심히 싸울 때 우리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본이 장개석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정부를 뺏었으니까 우리는 당신들 덜 받다. 그래서 당신 배상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들 배상금 잔부들 좀 받았어요. 전부 다 정치가들이 입맛 포기들어요. 다 부패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필리핀이에요. 한국만 산업화 투입에 성공을 했다. 그만큼 뭐예요? 지도자의 하나의 덕목이 뭐예요? 청년 결백입니다. 5.16을 모의해가지고 8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의를 했는데 가장 그 지도자를 내셔야 된단 말이야. 선배를 내셔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그때 일어나는 게 박정희입니다. 왜? 이 사람은 부패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군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박정희 장군이다. 청년 결백이 픽업이 됩니다. 유승민 대통령은 참 청년 결백하죠. 속은 좋아하지만. 근데 우리가 긴거리 여사에 되면 섬신 이상하네. 또 이래 된 거예요. 그렇죠? 청년 결백이다. 그 유일수 여사라든가 이런 주인도 그런 거 없을 테니까. 지도자의 등록은 청년 결백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60년대 정권 잡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국제 정세하고 미국 아시아 정책에 대해서 밤새도록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하고 대박 작성하고 참모들 탁월한 연구연술 월남에서 이렇게 5만 명 수준으로 해가지고 30명이 전도입니다. 월남 파병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가발 팝니까? 경고하고 해가지고 지금 필리핀 한번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들 월남이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가장 온전을 많이 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존슨이 우리나라의 산타크루스 할아버지입니다.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산타크루스 할아버지가 됐느냐? 케네디는 쿠데타 때문에 못 주겠다 했고 존슨이 준 이유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매년 5만 명 수준의 월남전에 파병을 하니까 미군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코스트가 3분의 1밖에 안 돼. 싼값이야. 그게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싸워준다. 아이고 생큐 베리마치. 그러면 더 주셔. 월급 다 주셔. 뭐 주셔. PX 주셔. 카라 텔레비 주셔. 월급.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면 알지 않습니까? 그 삼성라면 그게 등장했는데 그 시장에 삼양라면 있는데 올라오면서 오는 군대 보니까 군복, 한국 군복이라든가 이런 군화라든가 이런 거 김치라든가 밥 같은 거 이게 다 메이드 인 재팬 하와이에서 만들어지는 재팬 일본산이야. 지금 같으면은 뭐 일본산이라면 젊은 사자들은 좋아 미치죠. 뭐 그런 관계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반일감정이 심했단 말이에요. 장병이 밥 먹다가 씨발 이거 메이드 인 사우스 코리아 없나? 김치 없나? 맛없다. 맛있는데 핑계 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명신 장군이 웨스트모런 장군한테 만나가지고 이거 일본산 김치 맛이 없다 그러니까 핑계거립니다. 아 좋은데 한국의 경쟁 일본산 한국에 노라면 하니까 업체 들어오게 해주시오. 일본 사람들은 베트남하고 싸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말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라면 뭐 이런 먹는 군합바라 이런 거 피복이나 의류 같은 거 장안 군복 그런 거 해서 일본하고 공동으로 납품하게 해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칼이 우리나라에 말하는 칼, 그 다음에 현대그룹 자동차 모든 삼성, 대우 그런 대기업, 식스 대기업이 어제 대기업이 됐습니까? 월남전에서 거기서 월남에 시장 강만하고 건설하고 주택 만들고 월남에서 그런 대기업들이 오늘날 대기업의 태반을 마련했다는 거. 그 월남전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뭐예요? 반토막밖에 안 된다. 딱 보니까 박정희는 요거 월남전 가면 요거 장사된다. 가자. 여론이 반대하고 대학생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국을 위한 자신의 결단이었다. 오로지 결단. 진행한 소리가 됐고 공산주의 박정희 공산주의자 다른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이명박 정부 때 하고 천안함 사건 알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에 있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다루기 위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무한적인 노력은 그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다. 평화적 해결은 그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도발 행위도 징벌을 도발 행위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천안 사태 터졌을 때 합참에서 비행기 떼었다가 F-16가 팍 떼어가지고 한번 칠까 했는데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아이고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노 스탑 그랬다 그래요. 갑자기 대통령이 되니까 결국 나중에 가만 가버렸잖아요. 겁이 많으니까. 그땐 기도를 해야지. 장로니까 주여 이 천안 사태에 북한이 응징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이 사람아 박정희의 교훈을 보아 좀 공부 좀 해. 박정희는 반드시 응징하라 했잖아. 예! 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과거의 박정희에 대한 교훈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박태준과 포항제철 이거 참 제가 박태준 저 회고록 한 1000페이지 이랬던 건데 한번 읽어봤는데 야 이게 참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그 박태준이가 아버지가 일본의 저 고급 기술자 뭐라 그러죠 그게? 무슨 곡이라 그러죠? 저 진공 거기서 일하는 공장 뭐라 그럽니까? 증용공. 포항에 증용공으로 가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 자기하고 있다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어를 아주 잘하게 됐어요. 중학교 때 일본에. 네. 박정희한테 일본에서 신일본 제철에서 일본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을 오라 한 겁니다. 자, 근데 왜 이제 신일본 제철에 내달릴 수밖에 없었던데 포항제철 쇠를 녹이고 만들어야 자동차든지 뭐 탱크든지 K9, K2 자주포 만들 거 아닙니까? 쇠덩어리 이거 녹이는 기술이 있어야 중화급으로 가는데 미국 피츠버그 제철소가 처음에 해준다 했습니다. 근데 어떤 놈이 그 피츠버그 기술을 누가 줘? 안 돼. 딱 오리발 됩니다. 선진국, 은행, 국제적, 아까도 말해요. IMF, 월드뱅크 다 이거 안 된다 그래. 왜? 당신들 기술도 없는데 괜히 그 쇠덩어리 해줘서 안 된다. 포기해라. 당신들 가발자사 근무가게 하라. 이래 화가 단단히 났죠. 한국은 그럴 능력이 없다. 야, 이 박태준이가 결국은 이제 내달린 게 신일본 제철 그 중력들을 만나가지고 달려가는데 우수하게 가는데 박태준이 가는데 중력들이 만나 주지도 않아요. 왜? 결국은 기술 내라 돈 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 매번 빠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해가지고 그 집에 축축 앉아 있는 거예요. 수십 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력을 만나가지고 거의 꿇어 엎드리는 심정으로 당신들 일본하고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우아해서 달래면 일본말로 눈물을 거의 우는 심정으로 꿇어 엎드리는 심정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만히 보니까 기억자. 그래서 그래, 도와주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이 그 8억 걸 준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월급이라든가 이런 데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까고 그 대신 신일본 제철에서 그걸 제철소를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타입이 되는 거다. 박태준이가 얼마나 공을 들인가. 박태준이는 그 당시 5.16 때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박식이 비서실장을 했는데 5.16에 그 사를 이야기를 안 했다. 그 니는 집에서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 챙기라 해가지고 거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근데 포항만 조례조선에서 아마 아는 이야기만 매번 조례를 하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 매일 조례하잖아요. 8시 교장선생님 조례하고 체조하고 있잖아요. 전국은 국민의 피와 땀 공사가 실패한 모든 얘기를 말해서 빠져 죽자 해서 매일 조례를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실패할 리가 없죠. 그건 바로 여기만 뒤에는 바닷가에 있어 보트가 실패하면 빠져 죽자 배수진을 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칠립이 배수진 쳐가지고 그걸 망했는데 이거는 성공의 배수진이라는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건 사무라이 정신이야.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육사 이랬던 군 정신이. 그 당시에 또 박정희도 이런 말 합니다. 정치권과 거리 두고 공화당을 의뢰하는 게 절대 정치자금 주지 마라.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국회가 없도록 했습니다. 유신체제 중화고
철강 조선 기계 섬유 4대 전략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화학공업을 한 이유도 자주국방입니다. 닉슨이 여러분 저 전방에 있는 이사단을 빼면서 2만 명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뺐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충격받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군을 자주국방 차원에서 투쟁하려면 자주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죠? MCT라든가 이런 저 무기 그다음에 그 탱크라든가 이거 자체적으로 만들려면 방위사업을 해야 된다. 방위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화학공업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돈과 기술이 있어? 기업들한테 이렇게 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자금이 부족해서 안 된다. 기술도 그렇고 기업들이 다 반대야. 다 반대야. 자, 박정희 얘기했는데 일단 선거를 해보니까 선거를 해보니까 마타도가 동원되고 지역감정이 동원되고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이 있더라. 일단 선거를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국내의 모든 자본을 기업들이 은행에 있는 저축을 빼고 국내에 있는 총 자금의 공적 사적 자금을 총동원하자. 그 다음에 차관으로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12.6 이후 12.12 해가지고 전두환이가 정권 잡았을 때 중화학공업이 여러분 빚더미 한적 알죠? 제가 79년도 2월에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청소년들 직장이라든가 인프 완전히 경제가 망가져가지고 이 중화학공업 처리 문제로 빚더미 한전 그걸 떠맡은 게 전두환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중화학공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 인물이 오원철입니다. 경제에서 돌아가시죠. 수출중대 중화학공업에 비중을 두고 그래서 중화학공업이 등장하면서 어쨌든 간에 수출이 증대되고 이 사람이 오원철입니다. 이거 박정희가 동의 아니면 역대 전두환이가 하겠어요? 노태우가 하겠어요? 이 무리한 그 짓을 누가 하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조합제 책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무덤에 침을 넣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예요. 김강모 전 비서관이 박정희 리더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경제 개발을 위한 수출 제2주의 시장 확고한 실천의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은 청문회 가가지고 새치 혓바닥으로 말장난을 안 해요. 오히려 말을 못합니다. 실천하지. 정치는 실천입니다. 한동훈이가 청문회 가가지고 법무장관 시절에 매일 가서 한 게 뭐예요? 586 운동권하고 말장난을 하죠. 근데 아줌마들은 미쳐 날뛰는 거야. 한동훈. 말 잘한다. 그래서 제가 저 큰일 났다.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실시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줌마들이 저렇게 한동훈에게 미쳐 날뛰면 저거 나중에 이제 오버돼가지고 사고 치겠다. 이게 판이 보인 거예요. 한동훈 사고 친 거 알죠? 그 아줌마들이 막 뛰어가지고 말 잘하니 말장난으로. 법무장관한테 이거 그거예요. 좌파들 구속시켜야 되는데 청문회 가가지고 말장난하고 조선일보니 해가지고 매일 2시 3시에 한동훈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 가라사대처럼 그걸 띄우고 봤죠 여러분. 매일 나왔어요 자막으로. 한동훈 왈 가라사대 예수처럼 말씀하셨다. 그래가 국회 몇 개 땄잖아요. 조중동이 그거 띄워가지고 실천이 안보관이 철저했다.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군 출신인데 민주주의 방식 이게 참 군 출신 뭐 민주주의야 독재를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의사 결정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참모회의 딱 하는데 진정한 참모회의를 한다. 앉아 너 좀 말해봐. 허심탄회하게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반대로 이야기해가 하고 그걸 인정하니까 뭐예요? 동기부여가 된다. 참모들이 자기 직선을 위한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는 말 많으면 안 돼. 말 많으면 안 돼. 목사도 아니잖아요. 목사도. 이게 말 많아. 정책 결정에서 민주주의 방식이었다. 국정 과정에 대해서 정책, 경제, 사회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분석하고 항상 쓰다니다. 또 국민들에게 뭐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새마을 정신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준 메시지 뭐요? Can do 스피릿이에요. 제가 50년대 60년대 일본에 60년대 50년대 학교 갔지만은 선생님이든 우리든지 어디에 콤플렉스 찌들었어요. 일본 콤플렉스. 그래서 야구니 축구니 막 레슬링하고 홈투하고 막 축구하면 일본하고 하면 전쟁인 거 알죠? 그 하여튼 일본 선수를 때려 패고 죽여야 돼. 레슬링 야구든지 뭐지 일본은 죽여야 돼. 왜? 콤플렉스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쓰는 거는 연필 같은 거, 만년필 같은 건 메이드 재팬이란 말이야. 근데 맛있어. 그 일본 그 음식은 맛있어 또 어쩌면 먹어. 어? 일본 때가 와 많이 들어 시장을 점령했는데. 야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 될 수 있다. 그걸 풀어넣어준 최초의 인물이 뭐예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국민 교육을 시키지는 않으셔. 디플로마스 해가지고 미국이든지 여러 나라를 갖다가 제압을 한 분이고 온 국민이 하나의 내셔널리즘으로 하고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위대하게 될 수 있다.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위대한 국민이 될 수 있다. Can do spirit. 농촌에서 전적에 걸쳐서 그런 국민 교양 계몽을 해준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상식 주변에 조언과 경쟁을 들고 그 유신책이 이전에 좀 그렇다. 그저 그 이후로 좀 그렇죠. 그래서 내유 외강이다. 성경에 그래서 내유 외강을 조용하게 있으면서 그다음에 다능다재하다. 그다음에 청렴재배하다. 이것이 지도자의 성격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유신 대통령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많이 비교가 됩니다. 당시 리더십 평가. 지도자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박정희는 목표를 제시하고 설득하고 파노스를 개발했잖아요. 자기가 실천하고 현장에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농촌 논얘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지금 살림이 어떻습니까? 직접 듣고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의 리더십으로 고충을 들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멸사봉공 이걸 배운 거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전기를 보면은 정말 멸사죠. 사적인 게 전혀 없어요. 멸사봉공 사익보다도 국익의 최선으로 노력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에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항상 저 장관을 시켰는데 이태원 참사해가지고 마약 사범 해가지고 갔는데 마약 정말 잡았는지 중국 펠라니입니까? 마약이 유통되는지 그 수사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중이 돼버렸어. 박정희 같은 뭐예요? 진짜 수사하게 됩니다. 잡들이 너 자식 이리 와. 족치네. 철저한 현장에서 정보력으로 말 잘하는지 국정원 차장 홍 차장이면이 또 국정원 장관 새로 바뀐 놈 일 잘하는지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바꿔버리고 동기부여했다는 거야. 국민들에게 또 참모들에게 무조건 경제개발하라 뭐 잡들이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가 술을 마시더라도 부하들에게 죽자 사자 일을 열심히 하도록 내 몸을 던질수록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했다. 부하들에게 참모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누구에게 동기부여를 해줬습니까? 누구에게? 자기 일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애국심으로 동기부여 누굽니까? 그 다음에 내일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거. 하였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잠깐 받기 전에요. 이 교수님, 제가 이제 선물 하나 좀 강의료는 못 드리지만은 이게 방문용이라서 제가 따끈따끈하도 이럴 때 추가라고 회장님, 왜 사진 찍을 거예요? 사진. 요거는 그냥 빨리 찍으시오. 됐습니다. 저 질문 카드로 한 두 분만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요. 저기 질문이 아까 이제 윤석열이가 그만두고 나면 추천하시는 이거 사람이 누구냐 이거요? 지금 여기서 좀 나가야죠. 김영우 관장님도 있고 제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저기 누구를 하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좀 심담한 이거 좀 너무 사석에서 공식적으로는 누가 이거 좀 그거 하고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논의하지만 저 민주공화국의 핵심은요. 시민들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그 빌투스라 그러는데 미덕을 쌓아 나가야 그 미덕의 판단력으로 우수한 정책을 발탁해가지고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부 구조예요.
하부구조, 상부구조가 리더십이고 하부구조는 민중들이 그 리더십을 키우는 토양인데 그 하부구조가 튼튼하고 건전해야 이 상부구조를 바로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공화국은 그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현명하고 교양을 쌓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하다 보면 그런 그 많은 노력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자기 자신이 큰일 난 게 아니라 그 전주 현감으로 발탁한 게 이성룡이에요. 이성룡이야. 유성룡이가 분명히 연호하고 이거 전쟁 이거 저 대마도에서 저 화동성을 이거 선물했는데 이걸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이거 무슨 전쟁 냄새가 화약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성룡이가 선조 유명하지만 선조한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감으로 전주 현감으로 이순신을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순신이가 깨인 것이지 지식으로 간 거 아닙니다. 성통도사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통해서 자연히 훌륭한 인물이 대학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저기 그 오늘 강의 끝나고요. 이렇게 이 강사님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뭐 대화도 나누고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 강의 끝나서 가실 분은 가시고 식당 가실 분은 가서 이제 그 뭐 술 드시는 분은 2만 원, 안 드신 저기 15,000원, 술 안 드신 분은 10,000원 이렇게 준다. 잊어먹었는데. 9,000원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시고요. 좀 앉아 계세요. 좀 이거 좀 그렇게 바쁘세요. 일찍 가셔서 식사 드시려고요. 예. 그러시고 우리 이주천 교수님이 열심히 박정희 리더십을 강의하셨는데 박정희 리더십도 좋지만은 건강해야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전도사 우리 이영규 사장님이 잠깐 한 1, 2분간 건강 말씀드리고 선물 주시겠다니까 뭐 잠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 신년도에 다 건강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에베네셀 그 회장이 저하고 한 40년 이렇게 얘기인데 제가 좀 부탁을 했더니 다음에는 저 마감옥을 좀 만들어서 저한테 주기로 했는데 일단 이거 많이는 못 주고 한 100개 정도 제가 저 나눔 세상 그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 주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요거 하나 선물로 드리는데 이게 향을 안 맡으면 좋지만 이 조그마한 게 10,000원이 넘는데요. 근데 이게 1년을 사용해도 이게 안 없어져요. 거품이 아주 잘 나고 좋습니다. 이거 하나씩을 다 제가 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우리 여사님 좀 소개하시고 좀 남을 것 같은데. 네, 다름이 아니고 요거 저 건강에 보물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녹용입니다. 산삼도 좋고 근데 산삼 너무 비싸고 녹용도 이렇게 함께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걸 팍 고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뇌 건강이 좋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사람 특히 피가 따뜻해져서 이거 누구 선물 주려면 이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 보면 알지만 다 이 가격이 보통 다 한 30만 원 또 이렇게 한지 하려면 70만 원 녹용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지금 2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둘, 셋, 넷, 5개를 내가 그냥 24만 원에 내가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잠깐만요. 내 24만 원에 이걸 드리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지만은 제가 이거 보내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5개 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한 5개월간 좀 쫙 잡수시고 이 25년도에는 정말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거 하나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24만 원 현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도 낼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저 센터에다 부탁해서 이거 한 달에 3만 원씩 하루에 1,000원씩 커피 한 잔 해서 그렇게 받아서 좀 치워주셔. 나 이거 판매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걸 23달에 3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냥 지로용지 8장 보내주면은
뭐 좀 내고 싶을 때 내고 좀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일단 이름하고 주소 적어주는 거는 이것도 그냥 녹용이 아니고 배한호 원장 대학교 교수이면서 한방 원장이 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제가 한 150만 원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그냥 24만 원에 드릴 테니까 이거 딜을 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미안합니다. 신년도에 이 남자분들 좀 뒤로 정력이 넘쳐야 됩니다. 물론 이것 자체도 정력이 좋지만은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게 7개를 제가 6개인가 7개 가져왔는데 인터넷에 보면 신기환이라 한번 딱 치면은 나와요. 이거 먹으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립선이 막혀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또 그냥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나이 80이든 90이든 이게 100개가 들었어요. 100개 하루에 하나씩 이거 먹으면 되는데 인터넷에서 17만 8천 원에 29만 8천 원 현재 팔고 있어요. 요거 내가 서비스로 내가 또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 7명 여기 딱 7개가 지금 5735 이름하고 주소하고 좀 적어주시면은 내가